햄버거 패티 하나 구하겠다고 엽총을 메고 산을 타는 미친 요리사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발 사냥 좀 해줘라 하면서 허용해주고 사냥을 권장했어요. 괴식연구소가 본사에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은 음식들을 매번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곳.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대 맛이 없지만은 않은 대형 프랜차이즈, 바로 일본의 롯데리아입니다. 입속에 연인 롯데껌,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으로 너무 익숙한 롯데는 1948년 일본에서 껌 하나로 대박을 터뜨리며 이미 일본 제과업계를 평정한 상태였어요. 턱이 아플 정도로 씹어낸 껌들이 만들어낸 그 껌머니를 쏟아부어 만든 야심작이 바로 1972년의 롯데리아였습니다. 일본 1호점의 위치도 당시 도쿄 최고의 노른자 땅 니혼바시, 긴자나 지금의 시부야 같은 느낌으로다가 말입니다. 남들이 빚내서 가게 차릴 때 롯데리아는 껌머니 덕에 든든하고 배빵빵하게 데뷔했어요. 맥도날드가 미국 맛 좀 봐라 하며 거만하게 상륙한 그 다음 해에 출격한 롯데리아는 우리도 돈으로는 안 밀린다, 우린 일본인의 혀 데이터까지 충분히 있다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 대단한 걸작이 탄생하는데요. 바로 전설의 시작인 새우버거입니다. 물론 저는 한국의 리아새우를 더 좋아하지만 일본의 새우버거가 인기 많았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요. 고기 패티가 상식이고 정상이던 시절, 탱글탱글한 통새우에 빵가루 입혀서 튀겨낸 후 타르타르 소스를 끼얹어 빵 사이에 끼운다? 이거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초였어요. 오죽하면 그 대단한 맥도날드가 쫄려서 식은땀 흘리면서 부랴부랴 새우 필렛 오 만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멋짐은 1984년 버블버블하던 시대에 등장했는데요. 롯데리아의 또 다른 역작 리브 샌드였습니다. 이건 타이밍에 그냥 기가 막혔어요. 당시 일본인들 소니 워크맨 꽂고 시티팝 들으면서 지갑에서 돈 줄줄 흘리고 다녔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남들 다 먹는 동그란 햄버거, 당연히 구리고 촌스럽다고 느껴졌죠. 롯데리아에서 길쭉한 바게트 모양의 힙합 룩을 입은 리브 샌드가 출시되자마자 이 양반들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 도쿄의 흥청망청한 네온 사인 아래를 쏘다니는 아메리칸 감성의 록펑크충이라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 음식이고 패션 그 자체였던 겁니다. 늦게까지 놀다가 리브 샌드 먹는 게 국룰이었죠. 근데 이 근거에 있는 허세가 딱 10년 갑니다. 축제는 끝났어요. 90년대가 오자 빵빵하게 차오르던 거품들이 펑 하고 터져버렸고 휴지 대신 돈으로 응아 닦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죄다 상그지가 됐어요. 더 이상 300엔씩 하는 롯데리아 햄버거를 사 먹을 여유가 없어진 거죠. 심지어 일본 맥도날드 사장은 갑자기 눈 헷가닥 뒤집힌 사람처럼 우린 햄버거를 물보다 싸게 판다라며 평일 반값 할인을 시전합니다. 근데 진짜로 생수 한 병이 120엔 하던 시절에 맥도날드는 햄버거 하나를 65엔, 우리 돈 600원에 뿌려댔습니다. 그러니까 물 한 병 사 마실 돈이면 햄버거 2개 정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얄팍해진 사정에 일본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설탕물로 달려가는 개미떼처럼 당연히 맥도날드로 몰려가 버리는데요. 밑에서는 맥도날드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위에서는 더 독한 놈이 버티고 있었으니 모스버거였어요. 이 양반들은 아예 노선을 달리합니다. 우린 싸구려 패스트푸드가 아니다, 주문하면 그때 만드는 요리다, 이러니 돈 좀 있는 미식가들은 다 여기로 가요. 맥날처럼 600원에 팔자니 적자가 나고 모스처럼 고급화를 하자니 근본이 의심받는 상황. 버거들 맛은 어느 정도 평준화되었는데 가격도 어정쩡, 맛도 어정쩡. 그렇게 롯데리아는 버거계의 회색 분자가 되어버립니다. 싸게 때우려면 맥날 가고 맛있게 먹으려면 모스 가지 롯데리아를 왜 가? 결국 점유율은 수직 하락하고 가족만 남은 퇴물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벼랑 끝에 몰린 롯데리아 경영진들은 대단한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간다. 이때부터 롯데리아는 주방문 걸어 잠그고 괴식파크를 개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우나기 카바야키 버거, 즉 장어 양념구이 버거입니다. 물론 그 전에 라멘 버거라고 해서 국물이랑 같이 주는 것도 있고 초콜릿 버거라고 진짜 초콜릿 뿌려 먹는 버거도 실제로 팔았어요. 뭐 아무튼 별 이상한 버거 다 있었지만 다 그러려니 했어요. 롯데리아니까요. 근데 장어 버거, 게다가 장어로 만든 패티가 아니라 그냥 장어 한 마리 반통 내서 빵 사이에 쑤셔 박았습니다. 그때 팔았던 거 진짜로 장어
장어 꼬리가 빵 밖으로 혓바닥처럼 튀어나와 있었다니까요. 처음엔 다들 롯데리아 낯술 마셨나 했는데 막상 판매가 시작되고 보니 근본 없는 괴랄함이 소유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나 장어 들어간 버거 먹어봤다 인증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작년인 2025년에 제대로 된 진짜 장어덮밥 버거가 나오는데요. 이름하여 우나돈 버거, 그러니까 장어덮밥 버거인데 이거 박스 열자마자 달싹하게 타서 숯불향을 잔뜩 머금은 간장 소스 냄새랑 편의점 도시락 뚜껑 열었을 때 나는 그 습하고 눅눅하지만 침샘 두드리는 쌀알 냄새가 나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이 우나돈 버거의 메인은 식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푹신한 햄버거를 들어 올리면 그 안에 장어가 있고 그 밑에 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잘 구워진 두툼한 번 사이에 장어랑 그 흰쌀밥 뭉치가 떡하니 끼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한 입 먹어보면 겉이 얕게 바삭하고 잘 구워진 빵 표면이 씹히는가 싶더니 갑자기 찹쌀스러운 찐득한 밥알이 훅 치고 들어와요. 그제서야 느껴지는 장어 살결, 뭐랄까 야들야들하다는 말로는 전부 표현하지 못할 식감을 갖고 있는데 이건 씹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혀랑 섞이는 거에 가까워요. 미끄덩한 장어의 껍질면이 후룩 라이드 타고 들어온 후 이빨이 장어 살점에 박히는 순간 그 기름진 살점들이 혀 위에서 눈사태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데요. 살짝 누르기만 해도 으스러지는 저 나태한 살결이 혀를 굴릴 때마다 계속해서 느껴져요. 그리고 그때 장어 특유의 그 리치한 기름기가 터져 나오는데 달짝지근하게 졸여진 검은 타레 소스랑 장어 오일이 섞이면서 그 땡땡한 농후함이 좋긴 한데 너무 좋아버려서 이것들을 진정시켜줄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빵 안에도 밥을 넣었는지에 대해서요. 이 엄청난 무언가를 받아내려면 빵 하나로는 어림도 없었던 거예요. 먹다 보면 마지막 남은 한 입을 목구멍으로 넘기기 아쉬워서 혀로 자꾸만 잡게 됩니다. 롯데리아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여름에 장어로 미각을 홀렸다면 겨울엔 아예 엽총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바로 GBA 프로젝트인데요. 말 그대로 사냥으로 잡은 야생동물의 고기를 말하는 거라 여기서 사슴버거가 등장합니다. 일본은 국토의 70%가 산이잖아요. 근데 시골에 사시는 분들 연령대는 올라가고 사냥꾼도 없고 천적도 없으니까 사슴들이 폭풍 번식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이 아이들이 산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마을로 내려와서 밭이란 밭은 다 갈아엎고 철도에 뛰어들어서 기차 멈추게 하고 무법천지가 된 거죠. 아무리 사슴이 이쁘고 귀여워도 농사짓는 할머니들이 사슴만 보면 이를 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포상금 걸고 사냥을 장려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잡긴 잡았는데 그 다음은 어떡하지 하는 처리 방법에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롯데리아가 앞치마 두르고 등장합니다. 그 고기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하고요. 버려지는 생명을 자원으로, 농가의 눈물을 햄버거로 나름 대단한 명분을 걸고 시작한 게 바로 이 GBA 프로젝트였어요. 물론 저는 사슴버거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먹어본 친구는 말에 따르면 고기의 탄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소고기, 돼지고기는 사료 먹고 자랐는데 사슴들은 평생 산비탈을 뛰어다닌 실전 생활을 해와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피맛이 난다고 하는데 붉은 고기에서 날 수 있는 철분 맛이 맥스치로 나나 봅니다. 사실 옆에서 뚜껑만 열었는데도 처음 느껴보는 야생의 향이 풍겨왔어요. 뭐랄까 포식자들이 먹는 식량의 냄새랄까요? 아무튼 아무리 사슴을 잡고 장어를 구워대도 회색 분자였던 롯데리아는 자꾸만 기울어 갔는데요. 결국 2023년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처럼 일본 롯데리아에 매각이 결정됩니다. 그것도 젠쇼 홀딩스라는 회사한테요. 일본의 3대 유동체인 스키야를 거느린 그 젠쇼 홀딩스 말입니다. 여기 새 주인이 오자마자 간판에서 롯데리아의 상징인 L자를 떼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젠쇼의 G를 박아버렸어요. 그렇게 일본의 롯데리아는 제테리아가 되었는데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닙니다. 기존 일본 롯데리아의 자존심이었던 절품 치즈버거에 짠맛이랑 규동 소스 맛이 나기 시작했어요. 빵도 바뀌었는지 좀 찔깃거리고 패티는 더 자극적으로 변해서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기존의 절품 치즈버거 맛은 아니에요. 우나돈 버거, 그 장어덮밥 버거에는 밥집 회사답게 밥이 잘 어울렸는데 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게 술이랑 같이 씹으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려요. 일본 여행 가시면 제테리아에서 햄버거 하나 사서 낮술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히 계세요.